내가 편안히 잠든다니 몇 달 전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게는 저 흉도들을 제압할 힘이 없었으니 가만히 앉아서 당할 뿐이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대리청정에 대한 신하들의 저항이 워낙 거세니까 영조는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 이 궁궐 수비와 관련된 부분부터 일단 세손에게 먼저 맡기겠다고 뜻을 밝힙니다. 당시 영조의 말을 실록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선은 궁궐을 지키는 숭감군을 배정하는 일부터 세손에게 맡기겠다. 요즘 이 일을 내시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부탁을 받고 당직에서 면제해주는 등의 패단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숭감군은 밤에 순찰을 돌거나 궁궐의 문을 지키는 이런 군대인데요. 숭감군에 그날 당직을 설 사람을 배정하는 이 문제를 지금 내시들이 결제하고 있다. 근데 내시의 손에 맡기면은 분명히 패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일부터 세손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당시 영의정이었던 한익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께서 위에 계신데 그들이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전하의 총명이 예전에 비해 조금도 줄지 않았으니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 저 내시들이 어찌 감히 그런 일을 하겠느냐.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 세손의 대리청정을 막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정의 이 말을 들은 영조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신하들 보고 당장 물러가라고 말을 해요. 경들은 당장 물러나라. 오늘날 조정의 일을 경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겠는가? 경들은 어찌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말해봤자 기력만 필요할 뿐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영조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희들이랑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내 기력만 소모된다. 이렇게 영조가 신하들에게 타박을 합니다. 그렇게 영조의 말을 듣고 신하들이 물러가는데요. 영조가 이번에는 신하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승정원이라고 해서 왕명을 직접 받아서 반포하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승정원에다가 다이렉트로 명령을 내려버려요. 숭감군 배정은 앞으로 세손에게 결제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조와 병조의 인사도 나에게 보고한 뒤에 최종적으로는 세손이 결제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까 숭감군 문제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이조와 병조의 인사도 전부 세손이 대신 결제하게 하라. 군사와 관련된 부분과 인사에 관련된 권한을 세손에게 어느 정도 덜어준 겁니다. 근데 영조가 이렇게 승정원에 직접 명령을 내리니까 그 신하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아니 왕이 어떻게 우리 대신들과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서 여러 신하들이 우르르 영조한테 몰려가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영조에게 대면을 청해요. 기록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영조한테 달려가서 그 앞에서 안 됩니다 전하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본 거죠. 왕이 혼자 뭘 강행할 때 신하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이제 비상수단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밖에서 안 됩니다를 외치니까 영조가 할 수 없이 또 신하들을 불러들입니다. 신하들은 영조를 보자마자 그 영조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선 당시 영부사였던 김상복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내리신 하교는 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어찌 신하된 사람이 감히 들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신들이 전하를 우러러 뵈니 아직 젊으신 임금 같습니다. 놀라고 당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달려왔습니다.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기력도 정정하신 것 같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하시네요.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김상복뿐만 아니라 당시 판부사였던 김상철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이 놀라운 하교를 듣고 당황함을 견디지 못하여 관원들을 이끌고 아련을 청한 것입니다. 특히 군사와 인사에 대한 문제는 나라의 큰일인데 대리청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전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조가 세손한테 군사에 대한 부분과 인사에 대한 부분을 맡겼잖아요. 근데 이 두 분야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다. 이거는 설령 세손이 대리청정을 하더라도 영조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또 빠지면은 섭섭한 사람이죠. 이 좌의장 홍인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교를 듣고 놀라움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신들이 서로를 이끌고 이와 같이 입시하였는데 비록 그러한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감히 갑자기 받들 수 있겠습니까? 그 신하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영조도 질 수가 없었는지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렇다면 하라비와 손자가 결제하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면 내시들이 결제하는 것이 옳겠는가? 경들이 그렇게 한다면 순감군 배정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의 처리와 인사 문제도 모두 세손이 대신 결제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영조가 한 발 더 나가서 니들이 그렇게 반대해? 그럼 앞으로 모든 공사와 모든 인사 문제도 전부 세손에게 맡길 거야. 어디 반대할 수 있으면 또 반대해봐라. 너희가 반대할 때마다 세손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더 강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도 할 수 없이 이날은 그냥 물러가는데요.
영조가 세손인 정조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들이 저와 같으니 지금 내 기운으로 어찌 힘써 다툴 수 있겠는가? 우선 너로 하여금 내 수고를 대신하게 하려는 것이니 너는 전례에 없는 일이라고 어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대신들은 내가 막을 테니까 너는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 명을 따르면 된다. 저 대신들은 이 할아비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의 이런 간곡한 하교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이 할아버지의 뜻을 바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정조가 느낀 점을 일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수고를 나누려 하는 전하의 뜻을 받들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대위를 주고받는 것은 큰일이었다.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기에 우선 상소의 초본만 지어두었다. 이때 세손이 왜 영조의 뜻을 안 받으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정조가 그 당시 지었던 상소에 나오는데요. 신이 비록 불초하지만 어찌 수고를 나누고자 하는 전하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는데 바로 두 대신이 아뢰었던 굳이 알 필요 없다는 말과 염려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이 감히 받들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알 필요 없다는 이 말은 누가 했었던 말이죠? 네, 우리 저번 정조극장에서 살펴본 홍익안이 말했던 삼불필지예요. 세손은 세 가지를 알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던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이 염려할 것이 못 된다는 말은 방금 오늘 살펴본 영의정 한익모가 했던 말입니다. 더군다나 전하의 총명이 예전에 비해 조금도 줄지 않았으니 염려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이 두 대신이 했던 이 말 때문에 전하의 하교를 못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손이 이 상소문을 지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다 완성하지는 못하고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때 상소를 짓고 있었는데 마침 입시하라는 명이 내려와 미처 다 완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일단 상소의 초본만 지어놓고 아직 영조한테 올리지는 못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세손이 지은 이 상소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지어둔 세손의 상소문이 나중에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상소문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조는 밖에서 신하들과 싸우고 있고 또 세손인 정조는 안에서 화와농주 측과 싸웠어요. 근데 정조는 자신의 고모인 화와농주와 그 양자인 정우겸을 좀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정우겸은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화와농주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화와농주는 처음에는 이 일을 늦출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정우겸이 안에서 종용하는 바가 있자 잘 모르겠다 둘러대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우겸의 요사하고 악독하게 구는 태도가 통탄스럽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모가 처음에는 이 일을 늦출 수 없다. 대리청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자인 정우겸이 화와농주를 종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화와농주가 갑자기 찬성 입장에서 뭔가 보류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애매모호한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정조는 이 정우겸 때문에 화와농주가 돌아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고모인 화와농주는 이 세손인 정조에게 그 자신의 아들인 정우겸이 하는 말을 몰래 전해주거나 이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했었어요. 당시 화와농주가 정조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말하기를, 이 파란색 부분은 정우겸이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역사의 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데 예로부터 대리청정의 명이 있을 때 사양하지 않으면 어떤 일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정우겸이 했다고 화와농주가 정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모가 이 정우겸의 말을 들려주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저하에게 우리 아이에게서 들은 말을 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만날 때 조심하셔서 이런 정보를 저에게서 들었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보를 전해줬다고 정우겸에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저에게서 들었다는 사실이 새어나가면 우리 아이가 분명 저까지 속이려 할 것이고 이런저런 정보들을 전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화와농주가 이번 정보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러 정보들을 세손 쪽으로 제공을 해줬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도 거짓 정보를 흘려준다든지 세손을 교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조는 저 적들의 어떤 정보를 화와농주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살펴봤지만 정조가 정우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약을 내리는데 화와농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호를 해주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화와농주를 사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화와농주가 처음에 세손 대리청정을 찬성했던 이유도 완전히 정조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 한다거나 이 대리청정을 내가 필사적으로 막아야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던 거죠. 단지 자기 아들이 이런 일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대리청정을 반대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어쨌든 화와농주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정조는
경계한 대로 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가 정조도 화한옹주를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 게 이 화한옹주로부터 정우겸 측의 정보를 빼내려고 한 게 아닌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좀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나서 영조 51년 12월 1일이 되었는데요. 당시 영조가 이 세손에게 대리해서 결제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여러 업무들이 세손에게 내려오게 되는데 당시 대신들이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손이 이거를 혼자 처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 결제하는 일이 송구스럽고 불안하여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제때 처리해야 하는 공무와 인사결제가 적체되어 더욱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했으니까 여러 업무들은 정조한테 내려오고 또 대신들은 저렇게 반대를 하고 이거를 처리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정조 입장에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당시에 얼마나 불안해했었는지 당시에 힘들고 외로웠던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편안히 잠든다니 몇 달 전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게는 저 흉도들을 제압할 힘이 없었으니 가만히 앉아서 당할 뿐이었다. 전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일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 정조가 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영조는 일단 명을 내렸기 때문에 세손에게 눈치 보지 말고 소신대로 해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 당시 영조가 이 정조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독려를 해줬다고 해요. 어제 대신들이 개탄스러워 그런 명을 내렸는데 너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사양하지 말거라. 후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너와 나의 잘못이라고 하겠느냐. 잘못은 저 신하들에게 있을 것이다. 먼 후세에 지금의 역사를 볼 후손들은 분명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영조가 세손을 독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영조가 이렇게 말도 합니다. 너는 어찌 90이 다 된 네 할아비의 수고를 나누어 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냐. 저 대신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할아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빨리 결제 처리해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정조 입장에서는 이거를 덥석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웠어요.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감히 긴 말로 사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저 대신들이 반대하는 일을 함부로 맡아서도 안 되었으니 이때의 곤란하고 다급함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정조가 답답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뭐 대신들이 반대해도 하면 되지. 영조가 하라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조 입장에서는 신하들의 동의라는 명분도 필요한 겁니다. 신하들의 협조 없이 자기 혼자서 이거를 해나가기에는 정조의 정치적인 부담도 크고 그럴 만한 실질적인 힘도 약했던 거죠. 그러면서 정조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전하의 하교가 매우 간절하셨지만 내 도리상 감히 받들 수 없으므로 또다시 힘써 사양했다. 이날도 내게 넘어온 여러 공사를 처리하지 못했으니 더욱 애가 타고 두려웠다. 그래서 다음 정조극장 시간에는 정조가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대신들의 반대를 뚫고 이 대리청정 국면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는지 어떻게 정조가 이 국면을 타개를 해 나가는지 다음 정조극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